자, 보이시는 게 삼청동입니다. 삼청동 상권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삼청동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빼놓을 수 없는 단골로 거론되는 지명이기도 하죠. 삼청동 안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여기가 뭐 청와대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각종 고위직들의 관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총리관사, 헌법재판소 소장관사, 그다음에 뭐 감사원도 있고요. 이 연결되는 길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시간 일반인의 접근과 통행이 쉽지 않았던 곳이기도 하죠. 제가 여기를 현장 수업으로 한 게 2017년부터였는데 아무래도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청와대가 부분 개방, 완전 개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앞길이. 그러면서 내 외국인의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투자가 일반화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제 7, 8년 전에 평당 뭐 5천 그런 기억이 나는데 3천에서 5천 사이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 앞에 이제 총리관사가 보이네요. 하얀 대문이 총리관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통을 베이스로 한 카페들과 음식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익선동 이전에 한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입소문이 퍼져서 관광객들과 많은 연인들이 이제 데이트를 즐기던 곳이죠. 저 앞에 경찰이 서 있고 그 옆에 하얀 분이 이제 총리관사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삼청동 수제비 하면 또 유명한 대통령이 와서 식사를 하는 곳이다라는 소문이 나서 상시 이제 줄을 서는 곳. 그래서 여기는 그 개발이 덜 된, 그리고 전통적인 분위기, 한옥 베이스의 개발이 덜 된 곳이라 카페와 음식점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분위기가 좋은 곳이었고, 그래서 익선동 이전에 대한민국의 분위기와 전통 멋을 간직한 대표적인 곳,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90년대 이후부터 그 강남 쪽에서 투자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왜 쌌거든. 안전가옥이 있고, 관사가 있고, 총리급이나 정부 최고위직의 관사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그럼 어떻습니까?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의 분위기는 어때요? 아무래도 상권은 사람이 없으면 매출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거래나 시세가 낮게 형성돼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겠죠. 건너편에 삼청동 수제비 보이시죠? 저게 미쉐린 별을 받은 곳입니다. 얼마 전에 그 스터디 하시는 분들하고 가서 좀 먹어봤는데 미쉐린 받았다고 연도별로 꽤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삼청동의 핵심인 지역이죠. 삼청동 수제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여기에 잘 나갈 때는 화려했습니다. 업종들도 화려했고요.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화장품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브랜드들이. 그 정도로 관광객들이나 유동성이 많았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관광객의 유동성이 적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가 쌌고, 그게 이제 물밀듯이 투자가 들어와서 카페들을 형성하고, 전문 음식점들이,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2000년대까지 해서 쭉 풍경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종 예능에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의 인터뷰나 녹화를 이 공간 카페 어딘가에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떴죠. 원래는 베이스는 인사동이 뜨기 시작하면서 소위 대장금이라든가 허준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인사동이 빵 떴죠. 진짜 한류 트렌드에 맞춰서 인사동이 대대적으로 뜨고, 그 이후에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방들, 소규모
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여기가 빵 떴고, 그 뒤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서 평당 거래가가 이제 1억을 저기 보이시면 이제 택시 저 뒤에가 안가로 이어지는 길. 그래서 저기가 그 뉴스에 나왔던 길이고요. 그래서 저 뒤로는 제가 보기엔 경비분들이 쭉 서 있어서 저 위도 그렇고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못 가는 걸로 들어가면은 신원조회하고 업무적인 것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접근을 좀 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보려고 그랬다가 실패를 하는 걸로 지금. 여기 이제 금융연수원 보이시죠? 한국금융연수원. 여기가 그 소위 고위직으로 지명된 장관이나 총리급들의 분들이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공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급보다 제가 알기로는 총리급이나 이런 그 최고위직 분들이 사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곳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저 위에 보시면 좀 저기가 안전가로로, 그래서 줄여서 안가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저 정도가 지금 이번에 이제 많은 고위직 분들이 그 사태 이후에 모여서 여러 가지 것들에 논의를 많이 했고, 그 이전부터 뭐 논의가 됐었다. 사태 이전에도 모여서 논의가 됐었다. 이렇게 불리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 화장실 뒤로 연결되는 저 버스에서 쭉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버스 뒷길로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길. 여기는 분위기가 정말 조금 여유롭고 고즈넉하면서 한국적 미와 이게 모던한 클래식과 완전 트레디셔널한 클래식, 이런 것들이 다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들이 과거부터 현대까지 잘 있죠. 여기도 이제 100년 가게 해가지고 단판죽집으로 꽤 알려진 집입니다. 여기 이제 거의 끝인데 안가 쪽을 좀 올라가 볼 수 있나 해서 와봤더니 그런 건 아닌 걸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쪽이 이제 쭉 안가 쪽인 것 같아요. 이 뒤쪽으로 쭉이. 어쨌든 지금 못 가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 삼청동길, 여기 이제 거의 끄트머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겠지만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 유적이나 관련된 여러 것들이 곳곳에 좀 숨어 있습니다. 나간 지 제가 지금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달 됐나? 2달, 그 청와대가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그거 이제 그 독서 모임에서 그때 와본 지가 한 2달 됐나? 3달 됐나? 그때 여기를 좀 와봤거든요. 그리고는 지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앞길로 쭉 올라가면 이제 감사원 길로 해서 북촌 한옥마을 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길이고요. 이 길은 앞길로 쭉 올라가면 저 끝머리에 이제 감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삼청동, 아까 그 삼청동 수제비 쪽이 핵심이고, 이쪽은 거의 사람들이 잘 몰리지 않기 때문에 공실이 되게 많고요. 여기는 오랜 시간 공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많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발길은 좀 뜸해졌죠. 과거에 비해서. 왜? 익선동이 과거에는 예,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멋스럽고 익선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익선동 이전에 삼청동이 익선동의 수요들, 그 다음에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흡수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겨 찾고, 그 다음에 또 뒤에가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고 공기도 좋고,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람들의 애정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익선동에서 사람을 끊어먹지 않습니까? 다 그쪽으로 가요. 연인들, 외국인들, 일반인들 다 조그만 지역에 오밀조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큰 수고와 노력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좀, 여기 안창호 선생님 보이시네요. 신익희 안창호. 이렇게 멋있네요. 독립당, 이건 뭐가 있나 보네. 한국 독립당 1층 전시실. 그래서 이 공간의 그 수요, 이 공간을 찾는 분들이 다 익선동으로 빠지면서 여기는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좀 멀습니다. 인사동을 지나서 안쪽으로 쑥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정덕도서관에서도 쭉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익선동이 생긴 이후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저물어 가는 거죠. 쇠락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그러니까 조금 날씨가 온화하고 따뜻할 때는 그나마 조금 이어지던 사람들도 이제 추워지니까 더 발길이 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익선동이 워낙 그 업종이라든가 가게들이 조밀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부터 전문 음식점, 맛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뭐 굳이 와볼 수는 있는데 추운 날에 여기까지의 수요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삼청동 이제 끝자락 뒤로 이어지는 것들이 넘어가면서 산 쪽이 아시겠지만 이제 청와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은 쉽지 않은 곳, 이런 분위기들이 있다. 지금 안 가는 안전가옥은 그냥 멀찌감치 멀리에서 보는 정도로 그쳐야 된다. 좀 아쉽긴 하죠. 요즘에 날도 춥고 관광객도 줄어서 조금은 좀 아쉬운 연말이 될 수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 연시에 조금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고 분위기도 조금 좋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만 쌩쌩 다니고 사람은 정말 여기서 보니까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를 투자하실 때 상가 하나, 꼬빌 하나, 상가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경쟁력과 수익률, 그 입지 조건 이런 거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포커싱을 해서 분석을 하시죠. 근데 정작 내 투자한 지역이나 상권이 죽으면 어때요? 이런 거 진짜 익선동 이전에 익선동스러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것들이 여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상가를 보실 때 입지 조건만 보시고 입지나 수익률에 천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되고요. 그건 이제 미시적인 조건을 봐야 되고, 상가나 꼬비를 매입하실 땐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 미시적 분석이 수익률이라든가 입지의 조건이라면 거시적 조건은 뭐겠습니까? 그 상권과 그 지역의 개발과 변화에 대한 것을 조금 같이 살피셔야, 왜 이 삼청동이 평당 억대가 베이스로 했던 곳이고 연예인들도 여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이렇게 되면 성공한 거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탈출하기도 쉽지 않고 매수할 수요가 제한적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공실도 많고,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세를 낮춰서라도 임대를 맞추고 조건들, 렌트프리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청동 상권과 삼청동의 투자를 통해서 어떤 투자가 현명한가를 보시려면 조금 미시적 조건과 거시적 조건을 같이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그걸 못 보면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의뢰하시는 것, 그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 분석과 상권, 이건 정말 중요하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상권이시면 내 상가는 거기서 소생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오면 이런 무슨 과거에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고 어떤 분이 살았고 이런 것들을 곳곳에서 이제 발자취나 그 표식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다. 안가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지금 2중 3중으로 막고 있어서 이제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삼청동을 보면 이 상권의 변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 투자를 실패로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놓친 나의 그 어떤 실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래서 이런 대체되는 유사한 상권이 주변에 생겼을 땐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자가용으로의 접근성, 그다음에 주차장 조건을 봐야 되고, 대중교통이 없는 익선동은 이제 바로 종로상가 복선으로 여러 가지 노선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젊은 층들이 꾸준히 올 수 있는 조건들, 대중교통의 접근성, 버스의 접근성이 굉장히 시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로상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삼청동은 어때요? 안쪽에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 주변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치명적으로는 익선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한적함을 즐기는 곳, 이런 한적함을 찾는 분들, 좋은 공기와 한적함, 그래서 중장년층들한테 이런 뭐 수제비도 좀 먹고 장년층들이 조금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이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과거적인 그 삼청동의 색깔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가들과 관사와,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소위 그 국가를 유지 관리하시는 분들의 집합, 그래서 보안과 관리가 엄격한 곳, 그게 이제 상시 개방으로 일반화됐고요. 청와대 이전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관광지,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다시 이제 그런 것들이 원상복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자, 이상으로 삼청동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좀 더 이슈가 있거나 재미있는 곳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 소장이었습니다.